국민들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유죄 확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하실 때와 좀 입장이 바뀌신 게 있는 건지.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CBS 서민선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에도 이제 유죄 확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바뀌신 게 있는 건지.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상은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거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참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지?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인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조연장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아까도 윤리특보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외교 때문에 경제적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수용할 수 좀 있다고 여기시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를 저희는 국익과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명분 있는 외교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종적인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그 명확한 이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사실상 붕괴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블록화되는 경제 정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10여 년 전, 20년 전에 가더라도 자본의 국적이 어딘지, 기업의 국적이 어딘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블록화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한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이 친중 내지는 불종적인 그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변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불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강경 일변도, 저희가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것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편중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대한민국으로서의 명분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의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천안과 문진석 후보라든지 민주당 후보들의 갭투기 의혹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갭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후보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는 청와대 비서관을 할 수 없다는 여론과 그리고 스스로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서 단기간에 사퇴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탭투기의 규모로 보면은 그분이 더 큰데 차이는 하나 있죠.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탭투기의 문제점 때문에 이영선 후보를 후보 취소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이점은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어떤 권한을 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마구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잘 안 들렸어요. 인생 토론에도 그렇고 여야 모두 이제 형평성 부분이 많이 따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는 재원만이 별로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말씀 안 주셔서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가 있었나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25만 원 13조를 만들자 그런 식의 추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갑자기 이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정책 결정은 대단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선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취지가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혜택이 정말 돌아가야 될 만한 사람한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먼저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말한 그런 대책들은 기자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이거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지만 지금 선거 코앞에 남겨뒀고 25만 원 돌릴게 라고 하는 것과 이거 같은 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도 2자녀, 3자녀를 해서 어떤 정도의 재원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보는 0.5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가를 잡고 물가 때문에 돈을 풀겠다? 이거는 그 말 자체가 효용 모순이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됐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새 많이 이렇게 뵐 기회가 없어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많이 고맙습니다.